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명리하기 어려운 이유랑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요, 저를 좋아해서 보는 건 아니고, 뭐 저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텐데, 그죠? 근데 그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이 공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아마 대부분은 명리학에 관심이 있어서 운세, 다시 말해서 인생사에 관심이 있어서 제 영상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랬을 때 명리학을 운을 보는 부분보다는 운을 보는 원리, 다시 말해서 명리학에 관심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제가 이달의 운세라든지 월운이라 이런 것도 종종 올리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명리학 강의가 더 많잖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 같은 경우 전부 시청하시면은 명리학 공부하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명리학이 어려운 이유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어렵다 이것만은 전부가 아니고요. 왜 어려운지와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저희 구독자분들은 편하게 공부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올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다양한 학파예요. 종종 초보자분들이 명리학에 접근을 합니다. 왜냐면요, 운세에 대해서 알면은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건 너도 나도 다 알죠. 하지만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시작을 하려는데 시작점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파 때문에 너무 다양한 내용을 접하다 보니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학파를 좀 더 줄이는 게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뭔가 하나를 더 알려드리자면은 혼선이 오는 이유는 무조건 하나의 학파만 공부한 사람이 무조건 본인의 학파만 맞다, 이게 맞다 라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걸으시면 됩니다. 그거는 틀렸어요. 그리고 도서관에 가보셔서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편명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10권이 돼요. 근데 뭐 이름이 조금씩 뭐 만든 사람이 다르고 표지가 좀 다른데 속을 보면요, 내용이 전부 다릅니다. 저한테 상담받은 분들이 정통명리 말고 현대명리 쪽으로 넘어오면은 리뉴얼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설명하는 부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저한테 상담을 안 받으신 분들은 뭐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랑 상담을 마치고 현대명리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은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종종 뭐 현대명리와 관련된 서적은 있지만 내용은 정통명리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현대명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저한테 다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 제가 당연하게도 과거의 명리학이랑 현대의 명리학이랑 다른 부분들이 좀 많아요. 이게 시기의 학문이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부분 그리고 현대에 넘어서 나누어진 부분, 이것이 불필요한 부분들을 배제시킨 내용이다. 하지만 그것을 누군가가 정리해서 배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검색하면 안 나와요. 그냥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제가 그렇게 리뉴얼한 부분이다, 그냥 제가 그렇게 만든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명칭이 있어야 되니까 현대명리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여러가지 학파가 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학파라는 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학파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자평, 뭐 적천수 이런 것들이 정통명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학파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뭐 당사주, 토정비결 이런 것이 학파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엔요, 당사주나 토정비결 같은 것들은 매크로화 되어 있고 채용을 그리 하지 않죠.
제가 상담할 때도 많이 설명하지만, 그리고 적천수나 자평도 이게 원래 내용하고 조금은 자꾸자꾸 변하는 부분도 있긴 하나, 이 자체는 전부 다 근본적인 부분은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째로 정통명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랬을 때 정통명리, 다시 말해서 적천수든 자평이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통명리가 많아요. 근데 해석하는 맥락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최근에 매화역수에 대해서 업로드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매화역수 같은 경우에는 수비학이죠. 그죠? 그랬을 때 아예 해석 방식이 완전 달라지죠. 그죠? 이런 게 학파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초보자분들은 이 이론에 대해서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나 뭐 이상한 근본도 없는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게 이 학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주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파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주역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주역이라는 것은 명리학의 기원이며 역학의 근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명리학 위에 있는 상위 이론이에요. 주역으로 명리학을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원리는 8개를 사용해서 64궤를 만들어서, 그죠? 이렇게 사용하는 기법이고요. 6효 같은 경우도 주역에서 파생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정통명리에서 적천수나 자평 이런 식으로 가듯이 이 6효도 주역에서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합니다. 근데요, 주역이랑 6효라고 이름이 다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역에서 정통명리도 나왔고 6효도 나왔지만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부분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유임에 대해서도 종종 6효랑 유임을 구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6효 이걸 유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다르고요. 유임은 뭐냐면은 좀 더 기도나 명상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들어가 있고요. 하급 무당이나 스님 분들은 신살론이나 삼재를 주로 이용하죠. 마법수라든지 이런 거를. 근데 전문가 무당의 스님 계열은 이 유기임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유기임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어요. 뭐 이게 맞다 틀렸다. 근데 뭐 일단은 큰 맥락에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지, 뭐 이게 옳다, 이게 틀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부분은 학파는 이렇게 보는 거다, 이런 거죠. 잘못된 부분은 특정 학파, 특히 정통명리의 일부를 가지고 이게 옳다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매화역수입니다. 제가 이미 강의를 업로드 중이며 명리학의 수비학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시기를 놓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진법은 구진법이며 궁은 12궁이라서 월별 운세를 논하는데 가장 깔끔하고 가장 유리한 학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학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통명리인데 용신 잡는 법을 어떻게 한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은 나의 학파는 이렇게 들어가는 건 이건 학파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이죠. 이렇게 완전 틀이 달라지는 이런 것을 학파라고 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기문둔각 같은 경우도요, 주역이나 풍수랑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며 이 맥락 역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주역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주역 풍수와 비슷한 부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주역의 일부를 가지고 있고 풍수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역 풍수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사주에 대입한 거죠. 주역 풍수는 어찌됐든 저찌됐든 풍수죠. 그죠? 이 풍, 바람이죠. 수, 물이죠. 자연의 이치를 어떻게 명당을 논하느냐라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문둔각 같은 경우에는 구궁으로 사용해서 기륭을 판단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인생사를 논하는 부분이죠. 물론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명리학과 마찬가지로 나쁜 거를 피하고 좋은 것을 취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자미두수입니다. 자미두수 같은 경우도 물론 천문학적인 부분이에요. 별자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명리학을 아주 심플하게 보면은 띠별 운세예요. 물론 현대에선 띠별 운세를 언급하지 않죠. 그죠? 그렇지만 자미두수를 아주 심플하게 설명하면요. 별자리 운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별자리 운세 같이 완전 뭐 이 시기에 태어났으면 무슨 자리다 이런 기초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것 또한 깊게 들어가면은 전문가스러운 부분이 드러날 정도로 어려우며 디테일합니다. 자미두수가.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는 뭐 그죠? 별로 많이 인정받지는 않아요. 인정받지는 못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볍게만 언급할게요. 그리고 자미두수만 공부한 사람은 자미두수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학파를 공부했는 분들은 자미두수를 이렇게 조금은 뭐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 조금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에서도 논란이 많아요. 물론 다른 부분도 정통명리나 나머지 학파에서도 뭐 이렇게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인정받는 부분은 적겠죠. 왜냐면은 앱으로 사용해서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적중률이 낮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질문을 대입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재미로 보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이 겸미가 되다 보니 자미두수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별로 저랑 가깝지 않은 분들한테 대해서는 특히나 구독자분들이나 상담자분들보다 먼 사람들한테는 뭐 자미두수에 대해서도 그냥 이렇게 설명만 해줄 뿐이지 이것을 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뭐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 이게 조금은 한국에서라든지 이렇게 논쟁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학파를 어떻게 운용하는 것도 개인적인 의견이죠. 그게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걸 써라 마라 라는 부분은 굳이 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중국 명리학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제가 옛날에 한국 3대 역술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던 내용인데요. 그 연장선인데 그 이전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명리학이 처음부터 한국의 식초가 아닌 거는 다들 아는 기본 상식이죠. 물론 불교나 기독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많은 역술인들이 노력을 해서 한국으로 독자적인 명리학으로 독립을 했어요. 이 3대 역술가에 대해서 지금 세 분 다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죠? 그 과정에서 제외된 부분이 존재해요. 그죠? 제가 아까 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도서관에 가면은 교재가 똑같은 교재인데 내용이 조금씩 다를 뿐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완전히 고서는 전부 다 한자로 되어 있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공부하는 부분이 난이도가 학파를 떠나서 너무 극단적으로 높아지죠. 특히나 영어에 강하고 한자에 약한 현대인들한테는 극악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산화가 되어버려서 뭐 이것도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특히나 파괴가 됐잖아요. 많은 것들이 문화가 박살이 났잖아요. 그죠? 공산화를 위해서 이것들이 잘못된 부분이라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파괴했죠. 그죠? 이건 역사적인 내용이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아는 상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명리학도 많이 파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이렇게 조금씩만 계승이 될 뿐이지 이 중국 명리학이 엄청 심도 있고 깊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다. 이거 이 정도 되면은 학파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자면은 다양한 학파가 존재하는데 저도 전부 채용하지는 않아요. 옳고 그름은요 개인의 자유지만은 학문에 근거가 있으면 전 좋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요. 뭐가 맞다 틀렸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연애운이요. 좋다 나쁘다를 논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대상이 그 상담자가 회사집 하면서 연애에 관련된 행위를 일절 안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운이 좋다 나쁘다를 논하는 거지 무조건 생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은 사주든 뭐 타로든 뭐든지 간에 논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근거에 존재하지 않다면은 그것 또한 전문성이 있냐? 없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죠.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하고 조금 겹치는데 서적의 한계예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똑같은 책을 비슷하게 만들어내서 양산화 시켜버리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건 소설 같은 느낌인데 표지는 명리학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내용은 무슨 일관론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감목에 대한 하나의 스토리를 인생사를 그냥 완전 몇백 페이지를 몇백 페이지를 써버립니다. 그걸 갑부터 개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300페이지 정도 책이 완성은 됐는데 내용은 무슨 소설과 다름없죠. 명리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한테 적합하지 않은 교재도 도서관에 가서 독학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또 뭐냐면은 표 한 10개 넣어놨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하평충파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천간이라든지 지지라든지 지장간이라든지 그것만 써놓고 나머지 300페이지를 또 만세력으로 네 그죠? 들어있는 의미 없는 책이 존재합니다. 이거 의미가 있나요 싶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보겠죠. 그럴 바에는 그 만세력적인 개념은 정말 의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만세력을 그래 뽑았는데 해석을 못하죠. 그죠? 이건 하평충파행을 다 외웠는데 그래서 하평충파행이 나왔을 때 뭔 일이 일어나냐고 이게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난다고 해석한 법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거는 가벼운 내용이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실제로 좋은 교재가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판매를 했다가 전부 다 회수를 했어요. 왜냐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사주를 봐서 돈을 버는 것도 있겠지만 사주 강의나 교육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당연하게도 개인이든 회사든 명리학 수업을 한 이유는 우리가 봉사라든지 헌신이라든지가 아닙니다. 당연히 사업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겠죠. 그죠? 매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죠? 책 가격을 보면은 물론 저런 뭐 쓸데없는 소설이나 만세력 책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짜리도 있긴 한데 평균 뭐 10,000원에서 비싸봐야 50,000원이죠. 근데 마진이 50,000원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책을 만드는데 공정 과정도 있을 거고 유통 과정도 있을 텐데 팔아봐야 얼마 안 남는 게 사실이죠. 그죠? 그리고 경쟁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내니 수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더 좋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하는 게 더욱 매출에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학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 또한 사실이에요. 돈이 된다는 말은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고액이란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명리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조금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상한 독학 해석이 많아요. 여기서부터는 상담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담자의 80%는 십성만 가지고 해석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십성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십성으로 해석하는 거는 한 달도 안 걸려요. 그죠? 그리고 상담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솔직히 십성으로 해석하는 거는 뻔히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고 유튜브 강의도 십성에 대한 이야기를 줄줄줄 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젠 쓰지도 않는 신살에 대해서 논하는 부분도 흔합니다. 심지어 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 그런 강의가 지긋지긋하다고, 저한테 강의가 좋다고 응원하는 부분도 실제로 흔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노출이 안 돼 있고 하단에 있는 저 같은 구독자가 적은 유튜브한테 이렇게 찾고 찾아서 오는 부분도 있겠죠. 물론 명리학에서 중요한 부분은 쓰면 안 되는 부분과 어디에 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요, 개인도 아니고 단체에서도 그런 웃기지도 않는 십성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하고 있는 사이트도 흔해요. 근데 알맹이는 없죠. 그냥 어그로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상한 독학 해석을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주 심각한 이야기가 나올게요. 네 번째, 근성이 부족한 사례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아까 내용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그래서 서적으로, 제가 아까 두 번째 내용에서 서적에 대한 이야기 한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거 연장선이에요. 평생교육원 한 곳을 다니다가 나랑 안 맞네, 그리고 다른 평생교육원을 다닙니다. 무한반복인 경우에요. 이 경우에서는 명리학을 떠나서요, 모든 공부는요, 1학년부터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뭐 3학년이든 6학년이든, 뭐 초등학교면 6학년일 거고요, 뭐 중고등학교면 3학년이잖아요. 그랬을 때 1학년에서는 일단은 기초를 가르치고 뒤로 갈수록 심화나 뭐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그죠? 명략을 떠나서 다른 걸 가르치더라도. 근데 모든 학문은 뒤로 갈수록 더욱 고급 스킬이 나옵니다. 근데 한 곳을 나랑 안 맞는다는 이유로, 내가 독학을 해서 기본적인 이유를 안다는 이유로 공부를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잘못된 길을 가거나, 어떻게 보면 10년 공부했다 그러는데 용신 잡는 법도 모르시는 분들도 실존합니다. 진짜로요. 그런 경우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요, 반대예요. 독학 플러스 상담인데 이건 아예 어디 가서 공부를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독학을 해서 어느 정도 아는데 막혀요. 그러면은 상담을 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죠. 근데 제가 아까 3번 뭐라 그랬죠? 이상한 독학 해석을 한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상담자의 80%가 이상한 상담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주마다 다르고 조건마다 다른데 명리학이라는 학문이 교차 검증을 하고 교차 검증을 할수록 탁해집니다. 독학한 곳에서 상담을 하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엑스퍼트 기준으로 상담 건수가 3,000회가 넘어요. 근데 그 엑스퍼트 전에도 제가 상담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래서 카톡이나 전화 상담의 수만 따지면은, 물론 엑스퍼트 하면서도 그 외적인 분에 상담을 해왔고 단골 분들하고 상담해왔죠. 그랬을 경우에는 10,000회가 넘겠죠. 가볍게 넘습니다. 물론 카운트는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횟수는 모르지만은 최소한 그 정도가 넘어요. 사람이요, 이거 상담을 떠나서, 사주를 떠나서 무언가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은 느낌이나 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상담이 급하다고 해서 일정 조절을 해서 상담을 시작하면요, 질문이 없어요. 급하다 그러는 건 무언가 질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질문이 없어요. 그냥 운이 궁금하다 그래요. 아무 근본도 없이, 개념도 없이. 그러면은 그냥 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게 뻔히 보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기는 기다리는 게 싫어서
그냥 급하다고 말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러면 일단 제가 기분이 업되진 않겠죠. 다운되겠죠. 그랬을 때 유감스럽게도 본인이 나중에는 대놓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명리학을 독학했으나 통달하지 못해서 묻는다. 하지만 그래봤자 유감스럽게도 얻을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확답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특히나 80%가 십성에 대한 이야기만 채용한다라고 볼게요. 물론 90%가 넘을 수도 있지만은. 근데 제 해석을 이상하게 봅니다. 왜? 예를 들어서 볼게요. 십성만 맹신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상담자가 남자보단 여자가 많아요. 그랬을 때 여성 기준으로 볼게요. 연애운을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관성이죠. 그죠? 무조건 관성이에요. 그죠? 분명 현대명으로 넘어가면서 관이 아닌 경우에도 연애가 성사가 될 수 있고, 아예 매화역수 같은 경우에는 원리 자체나 개념 자체가 다르죠. 다른 학파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그리고 상담을 했을 때 제가 관이 아닌 거에 대해서 논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몇 월에 좋다. 근데 그게 관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제가 연애운을 다르게 해석한다면은 저를 이상하게 봅니다. 그죠?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저가 상담을 이상하게 한다. 저 사람이 상담을 이상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분명히 심도 깊게 내려가면은 좀 더 해석하는 방식은 변하기 마련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서는요. 저한테 신용을 가지고 와 이렇게 상담하시네 이러면서 디테일하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런 비관적인 눈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경우에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해줄 말은 없습니다. 왜냐? 이유를 막론하고요. 사람을 비관적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자신은 뭐 또 이것도 상담하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기가 많은 사람한테 속아서 의심을 많이 한다라고 주장을 할 텐데 타인을 의심하는 사람한테는요. 해줄 말이 없어요. 비인부전이라고 했습니다. 비인, 안일비자죠. 사람인자죠. 안일비. 인간의 그릇이 되지 못한 사람한테는요. 부전. 가르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부분은 명리학을 절대로 통달할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달하는 부분은 자기가 이제 맹신했던 십성만 가지고 진짜 십성만 가지고 시도를 했다가 명리학 업계도 어떻게 보면 경쟁이고 무언가 이렇게 상위론으로 가면서 좀 더 다양한 학파를 운용을 못하면은 도태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거기까지입니다. 모든 경쟁 업종에서는요. 능력이 우선시되는 건 사실이에요. 사주가 트렌드고 이 업이 돈이 많이 되는 건 누구나 알아요. 하지만요. 모든 사람이 돈을 많이 벌지는 않습니다. 많이 번 사람도 있고요. 못 번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배경에서는 자신의 스펙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죠. 그 외에도요. 또 뭐 추가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상한 스승을 만나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돈만 날렸다라고 예시를 하는 경우도 흔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건 이상한 스승 개인이죠. 기업에서 어떤 회사에서 이름은 말 안 할게요. 쉽게 설명하면 끝날 거를 어렵게 설명해서 돈만 날렸다라고 하는 경우도 흔해요. 물론 제가 저격이나 언급은 안 할게요. 제가 언급하는 부분은 그런 회사가 많다는 거죠. 그 외에도 뭐 또 100만 원을 썼니 1000만 원을 썼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자기는 많이 썼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1000만 원 이상 쓴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흔해요. 근데 썼는데 모르겠다. 왜 모를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 사람마다 자기의 이런 해석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교차 검증을 하다 보면은 탁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얕아지기 마련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고급 정보는요.
솔직히 말해서 숨기잖아요. 그죠? 뭐든지 간에 꼭 명리학이 아니더라도 그죠? 숨기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얕은 지식에서 이렇게 언급해서 그것을 교차시켜 버리면요, 많은 널린 정보만 이렇게 모으게 되죠. 그렇게 될 경우에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불리해지는 게 맞겠죠. 그죠? 스승이라는 건요, 올바른 스승, 그 사람의 그릇을 보고 이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외적인 부분은 볼 필요가 없어요.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요. 물론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첫 단추를 이상하게 꿰버리면요, 이상한 길을 가는 거는 뭐 본인의 길이고 선택이에요. 자꾸 시야를 좁게 보면 좁게 볼수록 내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해버리면은 이미 이 사람은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공부라든지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은 내가 맞고 내가 옳다, 내 학파만이 답이다라고 마음을 먹어버리면은 더 이상 열리지가 않아요. 근데 웃긴 거는 그 상태에서 답답하니까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나이가 적잖아요. 많진 않죠. 그냥 봤을 때도. 그죠? 그랬을 때 젊은 사람이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요. 젊은 사람이라고 얕잡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모든 이 프리랜서 자영업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다 그래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만약에 이 영상이 반응이 좋다면은, 물론 잔소리밖에 안 한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제가 좀 잔소리를 많이 하기도 해요. 상담하면서도 많이 합니다. 그거는 뭐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배경에는 도움을 주기 위한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뭐 잔소리 듣기 싫은 분들은 이미 나갔겠지만은 분명 제 이 말 중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도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이 반응이 좋다면은 다음에는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도서관에 가면은 책이 10권 이상 돼 있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죠. 그죠? 근데 10권 이상의 책을 제가 빠르게 요약하는 거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서 우리 구독자들, 제 시청자분들 평균 지식, 명리학적인 평균 지식을 상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뭐 도움이 된다면은, 근데 만약에 반응이 안 좋다면은 뭐 그냥 하던 영상만 업로드 하겠죠. 그래서 도움이 되도록, 특히나 학파 중에서요, 아까 전에 매화역수에 대해서 제가 오픈을 했잖아요. 매화역수를 보는데 다시 말해 시를 논하는데 유리한 학파라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정통명리가 베이스라 그랬죠. 베이스에서 다음 학파 중에서 빠르게 보는 법, 이 빠르게 보는 법에 대해서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녹화 시간은 엄청 긴데요. 30분이 넘어버렸는데 좀 지루하게 느낄 수는 있어요. 이 유튜브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제가 사용하는 부분이 교육이다 보니까 조금은 제 이야기 잔소리가 많긴 한데, 어찌됐든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구독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 좋게 보고 있어요. 과거에 구독자 늘어나는 숫자에 비해서 많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